2부 매니지먼트의 방법. 매니지먼트는 기업의 현실과 니즈에 뿌리를 둔다. 그 때문에 매니지먼트의 직무가 생겨나는 것이다. 매니지먼트의 업무가 존재하고 기능이 존재하고 이를 위한 조직이 존재한다. 매니지먼트의 필요성. 매니지먼트는 기업의 기초 자원이다. 완전히 자동화된 공장이라도 일반 직원들은 거의 없는 대신 매니지먼트는 반드시 존재한다. 조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 조직 내에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람이 잘 관리되는가 하는 문제는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달려있다. 포드사의 경우 1905년 빈손에서 시작한 헨리 포드는 겨우 15년 만에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를 만들어냈다. 포드사는 1920년대 초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며 전 세계의 리더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불과 수년 후인 1927년 그 난공불락의 제국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리더의 지위를 잃고 업계 3위로 내려앉으면서 20년에 걸쳐 축적해온 이익이 눈 녹듯 사라졌다. 심지어 최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1944년 사업에 아무런 경험도 없던 26세의 새파란 청년 헨리 포드 2세가 대를 이었다. 2년 후 그는 할아버지의 측근을 추방하고 새로운 매니지먼트 팀을 도입하여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헨리 포드는 매니지먼트를 도입하지 않은 결과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팀을 불필요하다고 여긴 것은 헨리 포드만이 아니었다. 지멘스사의 경우 베르너 폰 지멘스는 헨리 포드와 거의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매우 배려 깊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도 매니지먼트 팀을 만들지 않고 주위에 조수와 소수의 보좌진만을 두었다. 지멘스사는 1870년대 후반까지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으나 마침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이 회사는 포드사처럼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지 못했다. 지멘스가 죽은 지 5년 후인 1897년에는 자본시장에 도움을 청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자 베르너의 사촌 동생이자 독일은행의 총재였던 게오르그 지멘스가 창립자의 상속인들을 압박하여 지멘스사의 매니지먼트 조직과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 회사는 수년 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미쓰비시사의 경우 미쓰비시사의 창립자인 이와사키 야타로는 앞서 등장한 두 창립자와는 매우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최고의 인재들을 매료시켰고 이들을 데려와 제대로 육성했으며 완벽하게 활용했다. 그러나 그 또한 포드나 지멘스처럼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기업 소유주만이 권한과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여겼으며 그것이 그에게는 진보적이고 서구적인 사고방식으로 여겨졌다. 이와사키는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68년 거의 무일푼의 사무라이에서 출발했으나 15년 후에는 미츠이 물산, 스미토모사와 같은 17세기부터 지속되어 온 산업 세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때가 미쓰비시사에게는 포드사의 1920년대 초반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성장은 둔화되고 쇠퇴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쓰비시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와사키가 1885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의 사후 곧바로 조직 개혁이 착수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강력하며 자립적인 매니지먼트 팀이 만들어졌다. 이때부터 미쓰비시사의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었다. GM사의 경우 1920년대 초 포드가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고 있을 때 GM사의 사장에 취임한 알프레드 P. 슬론 주니어는
포드와는 정반대의 신념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당시 GM사는 포드의 거대한 힘에 눌려 업계 2위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포드와의 경쟁에서 진 후 매각 물건으로 나와 있던 자동차 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합병하여 생겨난 회사가 바로 GM사였다. 포드사에 이길 수 있는 차종은 하나도 없었고 대리점 조직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GM사는 합병 전에 기존 소유주들에게 소위 완전한 자치를 허락하고 있었다. 자신의 사업부를 사유지 내에 두고 각각 멋대로 매니지먼트하고 있었던 것이다. 슬론은 GM사의 사업이 무엇이고 적합한 조직 구조는 어떠한 것인지 고민하며 규율 없는 봉건 영주들을 하나의 톱 매니지먼트 팀으로 조직했다. 5년 후 마침내 GM사는 자동차 산업의 정상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성질의 변화. 헨리 포드가 운영한 기업과 슬론이 설계한 기업은 딱딱하고 튼튼한 피부를 가진 곤충과 골격으로 이루어진 척추 동물에 비교할 수 있다. 특상 생물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골격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부가 골격으로 진화하는 일은 결코 없다. 양자는 발생원이 다른 이질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일정한 규모에 달하게 되면 반드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매니지먼트 팀이라는 골격이 오너 겸 기업가라는 피부를 대신해야 한다. 그것은 피부가 진화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매니지먼트가 없을 때 조직은 관리 불능이 되고 계획은 실행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계획의 각 부분이 속도, 목적, 목표 면에서 제멋대로 수행될 수도 있다. 상사의 눈에 드는 일이 성과를 올리는 것보다 중요해지기도 한다. 제품이 뛰어나고 종업원이 유능하며 동시에 헌신적이라도 나아가 상사가 아무리 위대한 능력과 매력을 지니고 있더라도 매니지먼트라는 골격을 갖춘 조직으로 변신하지 않는 한 기업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정체되어 결국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